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함에 따라 강원도에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까지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바다에는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오늘 원주에서 16명, 춘천 2명, 철원 1명 등 19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발생했고 도내 누적 확진자는 170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택배나 음식 배달 주문이 많아 일회용품 사용이 늘고 쓰레기 배출량도 증가했습니다. 삼척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항만 공사로 인해 해안 침식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해안 침식 방지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하면서 강원 지역도 내일과 모레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내일과 모레 강원 지역은 태풍의 오른쪽 위험 반원에 들어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최대 순간풍속 초당 20에서 30m의 강풍이 불어 간판이나 천막,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바다에는 3에서 5m의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태풍에 따른 강수량은 30에서 80mm, 강원 중부 산지에는 100mm 안팎이 예상됩니다. 춘천 지역 첫 초등학생 코로나19 확진자였던 남부초등학교 형제의 부모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 지역은 오늘 하루 19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해 음압 병상도 다 찼는데요.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남부초등학교 학생 2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건 지난주 토요일. 이들 형제는 바로 이튿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부모도 검사를 받았지만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미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48시간 이후 받은 재검에서 결국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음성으로 판정 내리기는 기준도 안 되고 양성으로 판정 내리는 기준도 안 돼서 다시 그 미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틀째 되는 날 검사를 다시 채취해서 결정이 난 거예요. 앞서 코로나19에 걸린 외할머니에 이어 온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춘천시는 서울 강남의 한 보험회사를 출퇴근한 이들 부모가 지난 22일 강원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하고 추가 동선과 접촉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효자동에 사는 부부도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철원에서는 철원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경기도 포천 40대 여성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주에서는 또 감염 경로가 뚜렷하지 않은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우려했던 음압병상 부족이 현실이 됐습니다. 도내 71개 음압병상은 모두 다 찼습니다. 강원도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생활치료시설을 불색 중이지만 여건상 쉽지 않습니다. 생활치료시설이 말 그대로 간이 병원입니다. 의자라든가 인력, 또 행정인력뿐만 아니고 간호, 또 의사까지 다 확보가 돼야지만 운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부터 일단 알아봐야 되고. 이 때문에 일단 강원대병원과 원주, 강릉 속초의료원 등 4개 의료기관에 72개 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병원 전체를 폐쇄해 코로나19 환자들만 치료하는 코호트 격리병원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택배나 음식 배달 주문이 늘어 일회용품 사용도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피서객이 급감했는데도 재활용품이나 쓰레기 배출량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커피숍. 코로나19 사태 이후 테이크아웃 용기는 물론 매장 안 음료잔도 모두 일회용품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기존에 쓰던 이제 컵 같은 거 이제 서로 또 이제 써야 되니까 손님들 입장에서 이제 아무래도 피하는 걸. 아파트 재활용품 분리수거 코너에도 플라스틱 용기부터 스티로폼까지 온갖 일회용품이 가득합니다. 강릉 지역 쓰레기를 모아서 처리하는 강릉시 자원순환센터. 산더미처럼 쌓인 폐 플라스틱 사이로 음식 포장 용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쇼핑과 음식 배달이 급증하면서 일회용품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올 들어 8월 25일까지 강릉 지역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은 6,400톤, 지난해 같은 기간 5,500톤보다 16%가량 늘었습니다.
강릉 지역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지난해보다 80%나 줄었지만 재활용 폐기물은 오히려 20% 늘었습니다. 금년에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 배달이라든가 택배가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포장재라든가 거기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다 보니까 전년 대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수거된 폐플라스틱 등이 모두 재활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물 찌꺼기 등 이물질이 담겨있는 채로 배출할 경우 재활용품으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재활용되지 못하고 다시 폐기물로 처리되는 것이 전체 배출량의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유가 하락으로 재활용품의 매각 단가가 20% 내려가다 보니 갈 곳이 없어 재고가 쌓여만 갑니다. 자칫 재활용 쓰레기 대란마저 우려되는 만큼 사용을 줄이고 올바르게 배출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접경 지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군장병 외출 외박이 또다시 중단돼 지역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지만 유원지와 캠핑장을 폐쇄할 정도로 철저한 방역이 최우선의 목표입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영서 북부권에서 유일하게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양구군. 하지만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원주 체육관발 34번 확진자가 양구를 다녀간 뒤 난리가 났습니다. 원주 34번 확진자의 부모와 친구는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동일 시간대 동일 장소에 있던 양구 주민들은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53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양구군 전체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34번 환자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전 직원이 다 바로 업무 놓고 감염병으로 오죠. 사실상 정신은 이쪽에 다 와 있는 거예요. 지난 20일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화천군은 아예 외부 관광객과의 접촉거리를 끊고 있습니다. 화천 딴산 유원지와 평화의 댐 오토캠핑장 등 주요 관광지를 잠정 폐쇄했습니다. 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물놀이하고 오니까 그 코로나 감염이 우려스러워서 일단 잠정 그쪽 유원지는 폐쇄를 결정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했던 지난 4월 다시 시작된 군장병 외출 외박도 4개월 만에 중단됐습니다. 언제 어디서 감염된지 모르는 깜깜이 환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화천과 양구 인제 등 접경 지역은 방역을 위해 지역 경기 활성화를 늦출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삼척의 발전소 건설을 허가할 때 해안 침식을 걱정한 관련 행정기관들은 항만시설과 침식 방지 사업을 병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은 처음부터 지켜지지 않았고 침식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삼척시는 발전소 건설 허가를 매듭짓지 못해 애태우던 포스파워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변 침식을 철저히 방지하고 지역에 이런저런 협력 사업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맹방 앞바다 사용을 허락했습니다. 이후 발전회사는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를 거치면서 모든 인허가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걱정은 석탄부두 설치에 따른 맹방 해변 침식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변동을 일으키는 것을 갖다가 저감을 시키는 것이지 모래가 나가는 것도 완벽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허가 기관들은 이런 우려를 반영해 항만시설과 침식 방지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철저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사는 다르게 진행됐습니다. 발전회사가 항만 공사를 시작한 건 지난해 2월, 침식 방지에 나선 건 올해 5월입니다. 1년 3개월의 시차가 벌어졌고 맹방 해변은 올해 들어 심각하게 침식됐습니다. 해수부의 잘못된 업무 수행과 사업자의 소극적인 대처 속에서 맹방 해변의 해안선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탄발전소 해상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해안 침식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발전회사는 침식 방지 공사를 일부러 늦춘 건 아니고 삼척시와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약속과 다르게 항만공사부터 밀어붙인 발전회사와 감독기관들의 방치 속에 소중한 해변은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속초의 아파트 신축 붐이 일면서 관련 민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동명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진출입로 일부 구간이 확장 계획에서 빠져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시 동명동의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오는 2023년 입주를 예정으로 575세대 규모의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진출입로가 마을길과 연결되는데 전체 250m 가운데 185m가량은 도로 폭을 넓힐 계획입니다. 하지만 연립주택 사이 65m 구간은 폭이 6m도 안 되지만 확장 계획에서 빠졌습니다. 현재도 주차 차량이 많아 차량이 서로 비켜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도로 확장 없이 아파트가 건설되면 교통체증이 가중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좁아지는 현상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대책 없이 공사 허가를 내줬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의 제기를 했지만 시청이나 관계당국이나 이 공사 현장의 관계자들도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는 않고 있어요. 우선은 교통영향평가 회의 당시에는 사유지를 매입해 도로폭을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교통영향평가 통보서에는 이런 내용이 빠졌습니다. 속초시는 교통영향평가 진행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연립주택을 매입해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공고했지만 소유주가 많아 실행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출입구를 다른 방향으로 2개소 설치함과 아울러 개발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구간은 현재 계획된 도시계획 도로를 포장 등 정비하는 것으로 도로 확장이 없을 경우 병목 현상이 벌어질 것은 뻔한 상황임에도 뚜렷한 대응 방안 마련 없이 아파트 건설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한입니다. 강릉을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강릉시가 접촉자 파악과 검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강릉 11번째 확진자인 60대 택시기사를 비롯해 강릉을 다녀간 서울 강서구, 원주, 경기 안양시 확진자의 접촉자, 한라시멘트 직원인 제천 첫 번째 확진자의 접촉자, 서울 광화문 광복절 집회 등의 접촉자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모두 73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440명에 대해 검사가 이루어져 음성으로 판정됐고 1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접촉자 290명은 아직 신원이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백시청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밝혀져 민원실 등 태백시청 본관 1층이 폐쇄됐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무더기로 추가 발생한 원주 지역 확진자 중 1명과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강릉 한 펜션에서 함께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백시는 이 공무원과 직간접 접촉한 가족과 공무원 등 총 35명에 대해 검체 채취를 마쳤으며 검사 결과는 내일 오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용량 2차 전지의 화재 안전성을 검증하는 국가시설이 삼척에 들어섭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2차 전지 화재 안전성 검증센터 구축 사업 수행기관으로 삼척시와 강원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검증센터는 삼척 소방방재연구단지에 들어서며 2022년까지 69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내년도 도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수가 소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15만 1,118명인 도내 초중고 재학생 수는 내년에 1,089명 줄어 15만 29명으로 예상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